먼저 어저께처럼 조그맣게 사각형들을 몇 개 그려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30,30 요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라이너 그 다음 선택한 다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레이어를 바꾸어 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명령어는 dim 스타일입니다. dim 스타일이에요. 단축키는 D입니다. 그러면 dim 스타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디멘전 스타일 매니저가 나타나요. 우리는 이 디멘전 스타일을 가지고 치수 변수를 변경합니다. 물론 다이렉트로 치수 변수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치수 변수를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보다는 그 방법을 쓰면 빨라요. 편해요. 근데 많이 외워야 돼요. 명령어가 너무 많은 거죠. 50개 정도를 외워야 되니까. 50개가 아니고 대략 한 10 몇 개만 외워도 돼요. 근데 차라리 디멘전 스타일을 가지고 공부하면 조금 더 편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dim 스타일 가지고 공부할 거고요. 자, 어넌테이트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디멘전에 보시면 여기 아래로 내려와 있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셔도 돼요. 얘를 누르시면 디멘전 스타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혹은 키보드에다가 그냥 D 누르고 엔터, 그래도 디멘전 스타일이 들어갑니다. 치수 변수를 사용했을 때 오버리드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러니까 치수 스타일을 변경했습니다, 재정의했습니다 라고 하는 오버리드 메시지가 뜹니다. 만약에 오버리드가 뜨면 여기는 오버리드를 쓰시면 돼요. 재정의하기. 그렇지 않으면 모디파이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치수의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치수 색상을 바꾸는 명령어가 dim clrt입니다. 디멘전 clr 컬러 디멘전 라인, 디멘전 컬러 익스텐션 라인, 디멘전 컬러 텍스트, 이렇게 세 개예요. 명령어가. 근데 이렇게 두 개는 안 써요. 디멘전 라인하고 익스텐션 라인은 굳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어로 제어하면 돼요.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레이어에다 적용시켜 버리면 돼요.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그죠? 하나를 레이어에다 적용하고 두 개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죠. 두 개를 레이어로 적용하고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은 레이어로, 왜냐하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색상이 똑같아요. 문자만 색상을 다르게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제가 dim clrt 그랬더니 enter new value for dimension color text 해서 번호가 나옵니다. 여기다 번호를 쓰시면 돼요. 0번이면 by layer, 1번이면 red, 2번이면 yellow, 3번이면 green. 기억나시죠? 컬러 번호. 자, 저 3번 쓸 겁니다. 그린이죠. 자, 보세요.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어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바뀌어서 나오죠? 그러면 이 앞전에 만들어진 건 어떻게 될까요? 이 앞전에 만든 건 업데이트라는 명령을 쓰셔야 돼요. 그 업데이트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에요. 6개 아이콘 중 그러니까 아래 가운데 있는 아이콘. 원래는 업데이트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디멘전에 업데이트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2015 버전인가 16 버전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돼요. 이 아이콘만 가능해요. 이 아이콘을 누른 다음 업데이트 아이콘을 누르고 선택하고
적용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디멘전 스타일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스타일 오버리드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를 ISO25라는 디멘전 스타일을 오버리드해서 재정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오버리드를 하던가, 이렇게 오버리드해서 쓰던가, 아니면 얘 지우고 오버리드 지워버리고 얘를 정의해서 쓰면 돼요. 자, 오버리드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디멘전 스타일을 쓰는 것보다, 자, 디멘전 변수를 쓰는 것보다 자, 디멘전 스타일을 쓰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modify 컬러의 문자의 색상을 바꿨습니다. 자동 정의되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업데이트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정의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디멘전 스타일 내용을 바꿨어요. modify 색상을 그린으로 바꿨어요.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집중해서 보기만 하세요. 어차피 우리 다 배울 거예요. 컬러를 바꿨어요. 오케이. 클로즈. 그럼 자동으로 색깔이 바뀌잖아요. 네. 업데이트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업데이트가 커맨드로 있어서 커맨드를 쓰니까 빨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취소 변수 쓰고 다시 명령어 쓰고 선택하고 더 불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오토데스크사가 디멘전 스타일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디멘전 스타일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스타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도면을 하나만 그리진 않아요. 여러 개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일 하나에 도면을 아주 많이 그려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그리는데 축척이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건 축척이 크고, 어떤 건 축척이 작고, 어떤 건 디테일이고, 어떤 건 1대1이고, 그걸 다 맞춰서 치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쓰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뉴 버튼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만들지 않고 쓰는 방법 두 가지 다 설명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ISO25 쓰시면 돼요. ISO25가 기본 스타일이니까. 자, modify 누르시면 modify 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라인 탭이 나와요. 이 라인 탭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변수들만 다 모아놨습니다. 라인이면 선이죠. 그러니까 치수선, 치수 보조선, 선에 관련된 모든 명령은 여기 다 있어요. 그 다음 심볼 앤 에로. 자, 심볼 모양이죠. 에로 화살표죠. 자, 심볼과 화살표에 대한 모든 내용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문자입니다. 치수 문자에 관련된 변수는 여기 다 있어요. 그 다음 피트 자리 맞춤입니다. 어저께 하나 설명드렸었죠? 네, 그 피트 옵션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공간이 좁을 때 무엇을 먼저 빼시겠습니까? 화살표를 먼저 빼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자를 빼시겠습니까? 이렇게 자리 맞춤에 대한 것. 피트는 맞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으러 갈 때, 그러니까 옷가게 가서 옷 갈아입을 때 피팅룸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피트, 옷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방, 그 피팅룸이에요. 피팅이라는 건 자리 맞춤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프라이머리 유니트, 주단위, 핵심이 되는 단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주단위,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는 단위를 프라이머리 유니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얼터네이트 유니트,
alternate란 얘기는 대체적인이란 뜻이에요. 대체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단위.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치수를 두 개로 나눠 놓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프라이머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어요. 근데 입사해 놓고 보니까 회사가 국내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외국에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사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사가 미국에 있고 혹은 영국에 있고 여기 우리나라가 지사예요. 도면을 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위가 뭘로 들어갈까요? 인치 피트로 해야 되나요? 밀리미터로 해야 되나요? 내가 그린 도면을 영국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영국 사람들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치 피트로 그려야 돼요. 근데 나는 인치 피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에다 둘 다 표시하는 겁니다. 나는 밀리미터로 그리고 대체 치수로 인치를 표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 본사에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 밀리미터 도면이구나, 여기 인치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린 도면이 다른 사람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단위가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볼 수 있게끔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얼터네이트. 그 다음에 톨러런스. 역시 공차입니다. 공차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하공차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치수공차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예, 톨러런스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톨러런스 하나밖에 없어요. 뭐 지오메트릭 톨러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하공차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차는 치수공차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탭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피트까지만 할 겁니다. 좀 내용이 많을 거예요. 오늘 피트까지 하고 내일은 프라이머리 유니트, 얼터네이트 유니트, 톨러런스, 그 다음에 지시선. 우리 어저께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지시선. 리더, 큐리더, 엠리더. 그러니까 지시선을 내일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프라이머리, 얼터네이트, 톨러런스, 지시선, 출력까지 내일 할 겁니다. 그러면 캐드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나머지가 이제 3D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설계에 대한 개념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설계 도면이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겠죠. 자, 일단 라인 탭에 들어오시면 화면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두 개예요. 박스가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이렇게 디멘전 라인, 디멘전 라인은 치수선, 익스텐션 라인은 보조선. 이거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쓸 이유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컬러, 치수선의 색깔을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그랬죠.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색상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바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보겠습니다. 옐로우, 얘는 사이안. 오케이. 색깔 바뀌었나요? 여러분도 한번 바꿔보시죠. 디멘전. 근데 굳이 이렇게 컬러를 바꿀 이유는 없어요. 레이어로 치수선은 혹은 치수 보조선은 레이어로 제어하면 돼요. 바꿀 이유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라인 타입과 라인 웨이트가 있습니다. 즉 치수선의 선 종류, 그 다음에 치수선의 선 굵기입니다. 여기는 바꿀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치수선은 혹은 치수 보조선은 실선이어야 합니다. 선의 모양을 바꿀 이유 없죠. 그 다음에 라인 웨이트, 치수선은 가는 선이에요. 우리가 디멘전이라고 레이어를 만들고 거기에 선의 굵기를 지정했어요. 거기서 선의 굵기가 들어갔으니 굳이 여기서 라인 웨이트를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이거 우리 어저께 공부했어요. 기억나시죠? 치수선 중에 베이스라인이라는 치수선이 있었어요. 그 선의 간격을 조절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바꾸셔야 되는 거죠. 3.75밖에 안 돼요.
값이 너무 작은 거죠. 이 값은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얼마로요? 그러니까 최소 6에서 최대 10까지. 저는 조금 작게 쓰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6mm 쓸 겁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평균 8mm가 무난해요. 8mm 정도 써놓고 쓰다가 야 이거 너무 커, 이거 너무 작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좀 줄이시거나 키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프레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프레스가 두 군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서프레스는 억압하다 혹은 억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억제하다 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서프레스, 디멘전 라인 1, 디멘전 라인 2, 익스텐션 라인 1, 익스텐션 라인 2, 이렇게 4개를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디멘전, 그러니까 치수선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그 다음에 치수선이 하나이지만 문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치수선, 두 번째 치수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서프레스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쓰면 도면에 있는 모든 치수가 다 적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디서 쓰냐면, 일단 넘어가죠. 자, 선택을 하고 컨트롤 1키를 누릅니다. 이건 이제 주로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치수를 선택하고 컨트롤 1키를 누르면 당연히 치수선에 대한 속성이 쭉 나오겠죠. 이 중에 보시면 라인 앤 에로, 라인과 선이죠. 바로 여기 보시면 이 부분 딥 라인 1, 딥 라인 2가 온 되어 있고, 익스텐션 라인 2, 익스텐션 라인 1이 둘 다 온 되어 있습니다. 요 4개예요. 이게 서프레스 값입니다. 얘가 서프레스 값이에요. 아까 서프레스가 4개였죠? 당연히 여기도 서프레스가 4개이어야 합니다. 디멘전 라인 1, 디멘전 라인 2 둘 다 온 되어 있죠? 자, 2를 둘 다 오프 시켜보죠. 오프, 오프. 어떻게 되나요? 딱 반쪽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먼저 중심선을 그리겠습니다. 0도, 90도. 그 다음에 옵셋 40. 그 다음에 두께가 35. 옵셋 아니다, 그냥 가죠. 옵셋 30. 서클. 그 다음에 얘는 10자리로 하겠습니다. 10.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얘네들이 중심선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조금 모양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걸로 하는 걸로. 그 다음 트림으로 싹둑 잘랐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자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옵셋 50. 네, 50으로 가죠. 이렇게. 서클 반지름 20. 너무 크다. 서클 반지름 15. 15.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그 다음 트림으로 끊습니다. 자, 여기도 다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랭슨 델타 3mm. 그러면 적당히 보기 좋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서클 4mm, 아이고, 서클 7mm, 서클 7mm, 서클 안쪽이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 네, 2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제 409 쪽에 있는 내용이 대략 이렇게 생긴 모양이죠. 제가 똑같이 선을 더 그리죠. 이렇게 409 쪽에 있는 내용은 누워 있는 거라면 저는 이렇게 서 있는 걸로 그린 겁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다음 옵셋 35mm, 옵셋 75mm. 자, 이렇게 생겼고요. 라인, 다시 라인, 자, 필렛, 그 다음 라인, 이렇게 생긴 거죠. 자, 트림, 랭슨 델타 3mm. 자, 이렇게 보여요. 사실은 이렇게만 보입니다. 다른 건 안 보여요. 이럴 땐 주로 어떻게 하냐면 반단면이나 혹은 부분 단면으로 그립니다. 즉 여기를 전체를 이만큼 싹 자르는 거예요. 이만큼 잘라 가지고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만 잘라서 그립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반만 이렇게 잘라서 그려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저는 이렇게 반을 자를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라인,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이렇게요. 그러면 해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해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기계 쪽에서 도면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치수 기입이에요. 치수입니다. 치수를 넣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난 여기다가 안 그릴 거예요. 얘는 그냥 참조용으로 놓을 거고 여기다가 전부 치수를 넣을 겁니다. 그렇다면 치수가 어떻게 나갈까요? 일단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나가야 돼요. 자,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0. 자, 어노테이션, 라이너,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40. 그 다음에 치수가 이렇게 끌려오겠죠. 그 다음 치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 반대편으로 해서 치수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 반대편으로 해서 치수가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치수 기입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너, 여기,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이렇게 치수 기입까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때 간격이 안 맞는단 말이죠. 어저스트 스페이싱으로 엔터 6mm, 어저스트 스페이싱으로 선택하고 엔터 6mm. 그러면 전체 치수의 높이가 다 똑같이 맞춰진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한 치수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죠. 이렇게 치수를 넣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대로 반지름 치수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조금 이렇게 뺄까요? 이렇게. 얘도 여기는 굳이 안 해도 되겠고 치수를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텍스트 에디트. 뭘 써야 돼요? %%C를 붙여줘야 되겠죠. 지름이잖아요, 여기가.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에 선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얘도 여기에 선이, 얘는 이제 선 중심선을 표시해놨죠. 괜찮은데 여긴 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컨트롤 1키 눌러서 익스텐션 라인의 얘를 오프하고 얘도 오프합니다. 이렇게요. 없잖아요, 그죠? 여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프. 그러면 여기가 반단면에서 내용이 없구나, 안 보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이걸 조금 키워 놓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3배. 이 정도면 치수 보이죠? 이만하면 보일 거예요. 그럼 dimgap 이만하면 치수가 보일 겁니다. 노트림 모드. 트림을 노트림으로 바꾸고 반지름 3mm 이렇게.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이런 데는 필렛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뭐가 들어가요? 챔퍼 디스턴스 1mm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챔퍼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인 이렇게 마찬가지로 챔퍼 트림 라인 이런 모양 이렇게 되겠죠. 앞뒤로. 그 다음에 여기도 챔퍼가 들어가야죠. 챔퍼 필렛 반지름 0 트림 모드로. 자, 원래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구멍이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면 얘 안 그려도 돼요. 헐거운 맞춤이라면 굳이 얘네들을 안 그려도 돼요. 헐겁다면 굳이 안 그려도 돼요. 그리고 결합되는 방향이 이쪽에서 결합되는지 혹은 이쪽에서 결합되는지, 결합되는 방향에 따라서 챔퍼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결합이 돼요? 그럼 챔퍼링이 들어가야 돼요. 이쪽은 결합 안 돼요. 그러면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쪽으로 결합될지 이쪽으로 결합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챔퍼링. 얘네 같은 경우는 볼트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볼트만 체결하고 이제 이쪽에 이제 뭐 어떤 판이 있어서 볼트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체결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챔퍼 트림 노트림으로 바꾸고 이렇게
결합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옵셋 1mm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바깥쪽으로. 얘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1mm가 들어가야 되겠죠. 챔퍼링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설계하면서 점점 요령이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우리가 했던 게, 자, 서프레스 이해되시나요? 네, 억압하다. 이 서프레스는 결론은 여기서 조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도면이 다 똑같이 적용이 돼버리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디멘전 모디파이. 그 다음 익스텐션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옵셋 프롬 오리진. 네, 여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종종 잘 조절합니다. 자,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과 옵셋 프롬 오리진 누구냐면 여기에요. 제가 확대했습니다. 좀 이동하고, 자, 보시면 익스텐드 연장하기 디멘전 라인 비하인드로 연장하기. 그럼 바로 이 부분을 말해요. 이 부분이에요.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이 부분. 디멘전 라인 뒤로 연장하기. 이렇게 선이 연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치수선 뒤로 연장하기. 1.25mm 더 연장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옵셋 프롬 오리진. 옵셋 간격 띄우기. 프롬 어디로부터? 원점으로부터. 즉 여기 이 부분을 뜻합니다. 원점으로부터 간격 띄우기. (10으로) 조절해 봤습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자, 10mm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0.625네요. 이 값도 5mm로 크게 바꿔봤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보통 여기는 한 2mm 정도? 한 2mm 정도 띄워요. 2mm 정도. 치수선에서 한 2mm 정도 올리고요. 그 다음 여기가 보통 한 1mm 정도? 1mm, 2mm 이 정도 약간 띄웁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이걸 바짝 붙여서 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바짝 붙여서 그랬어요. 나중에 시험 보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안 붙여도 돼. 조금 띄워서 해도 돼. 그래서 한 2mm 정도 띄워서 그렸거든요.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조금씩 띄워서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약간만 띄워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 픽스가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랭스 길이를 고정한답니다. 어떤 익스텐션 라인의 선의 길이를 고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치수 보조선의 선의 길이를 고정하겠습니다. 보통 기계 쪽에선 치수를 이렇게 그립니다. 아니, 건축에서, 자, 렉탱글 50,50 카피. 자,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복사했어요. 그 다음 치수를 넣어 볼까요? 디멘전 라인. 이렇게 치수가 쭉 끌려오죠. 그 다음 컨티뉴. 그 다음 베이스 라인. 다시 컨티뉴. 다시 베이스 라인.
제가 치수를 이렇게 기입해 봤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보시면 보조선의 길이가 굉장히 길죠. 평면도, 건축 평면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라인, 그 다음에 라인, 카피, 어레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아니네. 어레이 8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인데 카피, 베이스 포인트, 어레이, 모르겠다. 8개. 자, 이렇게 한 다음 여기서 치수를 이렇게 기입해요. 이렇게요. 컨티뉴어스, 베이스라인, 그 다음 또 컨티뉴어스, 그 다음 또 베이스라인, 그 다음 이레이즈. 자, 어때요? 똑같은 치수지만 위아래가 지금 뒤바뀌어서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똑같은 치수죠. 근데 아래쪽은 어떻게 그렸나요? 선을 그린 다음에 치수를 뽑아냈잖아요. 예전엔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렇게 그려요. 디멘전 라인, 모디파이, 그 다음에 바로 이 값을 고쳐버리는 겁니다. 보조선의 길이를 고치는 거예요. 10mm. 보조선의 길이가 짧아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려지는 거죠.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렉탱글 30,30, 그 다음 디멘전, 모디파이.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번엔 심볼 앤 에로 화살 쪽으로 넘어가죠. 자, 보시면 우린 여기 했어요. 센터 마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센터 마크 공부했고, 자, 우리가 이제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여기 있는 어로우 사이즈하고 어로우 헤드, 화살 쪽의 머리 모양과 화살 쪽의 사이즈입니다. 자, 퍼스트가 있고 세컨이 있습니다. 퍼스트가 있고 세컨이 있어요. 퍼스트를 바꾸면 당연히 세컨이 바뀌겠죠. 그죠? 도트 오케이, 오케이. 바뀐 거 보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때 세컨을 바꿔버리면 퍼스트와 세컨이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요거 자주 사용해요. 공간이 부족하면 화살촉의 모양을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화살촉이 서로 달라졌죠? 자, 이렇게 세컨을 바꿔버리면 퍼스트와 세컨이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안 바뀌어요. 따로따로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다가 뭐 퍼스트를 세컨으로 맞추든지 세컨을 퍼스트로 맞추든지 어쨌든 두 개가 똑같아졌어요. 자, 스몰 도트를 해볼까요? 얘도 스몰 도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둘이 똑같이 가요. 둘이 똑같이 갑니다. 자, 똑같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우리 도트 많이 사용해요. 도트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트가 조금 커요. 비교를 해봐도 당장 눈에 보이죠.
화살표와 도트 두 개 비교하면 어떤가요? 도트가 조금 더 크죠? 에러 사이즈입니다. 화살촉의 크기예요. 화살촉의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1.5 정도. 그러면 물론 얘도 작아지긴 하겠지만 얼추 비슷해져요. 얘가 한 1.5, 한 1.2 정도 쓰시면 얼추 비슷해집니다. 도트. 그러면 사이즈가 얼추 이렇게 비슷해져요. 상황에 따라서 화살표의 크기를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는 요 정도.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하나 더 해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자, 조금 더 작게 그려볼까요? 렉탱글, 아니다, 그대로 가지요. 골뱅이 15,15 카피. 자, 여기다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라이너 하나 쓰고, 그 다음 컨티뉴어스, 자, 생각보다 공간이 좁아요. 그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원래대로 가볼까요? 1.5, 아니다, 2.5죠. 자, 어떻게 제대로 보이나요? 제대로 안 보이죠? 그죠?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컨트롤 1키를 누른 다음 첫 번째 치수만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가 여기 있네요. 맨 아래로 내리면 None. 역시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첫 번째 화살표를 None. 그 다음 나머지 다 선택합니다. 얘네들 다 None. 아이고, 두 개 다 None 해야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쭉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때 이렇게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슬래시요. 슬래시. 여기 오빌크 있죠? 오빌크로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오빌크.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보기 좋은 거 보이시나요? 또는 요 가운데만 뭘로 바꿔요? 스몰 도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치수가 쭉 연결된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공간이 부족할 땐 이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치수를 넣기도 합니다. 다음 또 볼까요? 자, 이번엔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손댈 건 없을 것 같고요. 텍스트, 문자죠. 치수 문자입니다. 치수 문자의 유형을 여기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버튼을 눌러서 내가 유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탠다드, 뭐 굴림이든 뭐든 혹은 뉴를 통해서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컬러. 텍스트 컬러는 잘 바꿔요. 컬러는 잘 바꿉니다. 그러니까 얘는 바꾸는 방법은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필 컬러는 안 써요. 얘는 안 씁니다.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텍스트 헤이트, 치수 문자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치수 문자의 크기. 자, 1.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자가들이 작아진 거 보이시죠? 문자의 크기도 잘 바꿔요. 그러니까 문자의 크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드루 프레임 어라운드. 드로우, 그리다. 프레임, 테두리를. 어라운드 텍스트, 문자 주변으로. 문자 주변으로 텍스트 그리기란 뜻입니다. 요거는 기계 쪽에서 절대값이란 뜻이에요. 기준값이에요. 여기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수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어딘가 기준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치수를 기준 치수로 삼는 거죠. 자, 선택하고 컨트롤 1키.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여기 텍스트 문자의 크기 있죠? 텍스트 헤이트 있고 텍스트 옵셋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옵셋 찾으셨나요? 이 값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텍스트 옵셋이라는 값이 뭐냐면 이렇게 치수선과 치수 문자 사이의 요 간격을 말하는데 얘를 마이너스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가요. 요 값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테두리가 돌아가고 플러스가 들어가면 그냥 갑니다. 근데 0이 되면 딱 붙어버려요. 이렇게요. 자,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디멘전에서 못 쓰나요? 여기서 써버리면 전부 다 테두리가 이렇게 다 돌아가겠죠. 전부 다 기준값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만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돼서 치수들이 이렇게 쭉 커져 나갑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텍스트 얼라인먼트가 존재하고요. 자, 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딱히 바꿀 내용은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서클 반지름 50. 제가 이렇게 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 각도 치수를 줄 거예요. 앵귤러. 그 다음 컨티뉴어스. 보시면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2.5mm죠. 보통 치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때 모디파이 보시면 이런 겁니다. 버티컬, 수직으로. 치수가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걸 버티컬이라고 하고, 문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호리젠탈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센터, 어버브, 아웃라인, 지스, 빌로우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스는 일본 공업 규격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일본 공업 규격에서 사용하는 치수 기입법을 쓰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KS나 지스나 똑같다고 했죠. 지스 쓰셔도 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어버브 쓰시면 됩니다. 위로란 뜻이에요. 보통 우리 치수 기입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위쪽이 여기에요. 자, 보세요. 제가 치수 기입을 하나 더 할게요. 자, 앵귤러. 자, 이렇게 가요. 다시 앵귤러. 이렇게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위쪽이 돼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이렇게 180도를 기준으로 여기가 위쪽이고 여기가 위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나올 땐 이쪽이 위쪽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기본인데, 디멘전 스타일 이걸 수직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텍스트 센터 중간으로 내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중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으로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위에서 중간으로 내려왔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 아이고 자 어버버는 받고 아웃사이드는 바깥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쪽으로 나간 거 보이시나요? 치수가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 있죠. 이게 아웃사이드. 다시 보세요. 모디파이 빌로 밑으로 이렇게요. 치수선 밑으로 치수가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치수선 아래 이렇게 치수선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스는 KS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스예요. 근데 굳이 안 따져도 되는 게 기본은 뭐냐면 어버브예요. KS는 치수 문자 위에 아니 치수선 위에 문자를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스를 안 쓰고 어버브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 호리젠탈이 있습니다. 수평으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당연히 센터예요. at extension line 1 그러면 첫 번째 보조선 앞으로 란 뜻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보조선 앞으로 굳이 이런 거 쓸 일 없어요. at extension line 2 그러면 두 번째 보조선 앞으로 그 다음에 over extension line 1 그러면 첫 번째 보조선 위로 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조선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안 써요. 그냥 센터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뷰 다이렉션이라고 있습니다. 보는 방향이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갑니다. 당연하죠. 글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지죠. 그런데 전 세계에는 반대도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지는 글씨도 있습니다. 어떤 글씨일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지는 글씨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랍어요. 예전에 그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제품 매뉴얼 만드는데 아랍어도 넣어달라 그러더라고요. 특이하게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지더라고요. 되게 당황했어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레프트에서 라이트니까 의미 없고 그 다음 offset from origin 아니 offset from dimension line 아까 요거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먼트 텍스트 정렬하기인데 이게 이제 디멘전 라인과 나란하게 정리합니다. 이게 이제 KS 큐예요. 호리젠탈은 수평으로 글씨를 정리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어떤 각도로 가든지 전부 다 수평이 돼 버린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규칙이 아니니까 무시. 자, 그 다음에 ISO 스탠다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ISO 스탠다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서클 반지름 30. 자, 그 다음에 각도 치수를 뽑아보죠. 아니, 반지름 치수를 뽑아보죠. 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반지름 치수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반지름 치수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수평이 돼 버립니다. KS는 그리고 여기 없나 보다. 문자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보이네요. 이렇게요. 이게 KS고 이건 ISO고 CAT 2급은 ISO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봅니다. 이건 KS, 이건 CAT 2급.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과제물들 중에 오른쪽으로 된 게 종종 있을 거예요. 요거 ISO로 맞춰놔서 그래요. ISO로 맞추시면 되고, 여기 옵션 보면 텍스트 아웃사이드 얼라인, 문자가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갔을 때 정렬하겠습니까? 얼라인 정렬하다 맞추겠습니까? 온오프로 맞추시면 돼요. 오프하면 꺾어지죠. 온하면 켜지고, 오프하면 꺾어지고. 요게 KS고 요게 IS고. 네, 요거 바꾸시면 돼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기억 못 하셔도 돼요. modify. 네. 요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fit. 여기 있는 내용은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요. 텍스트 얼라인먼트. 자,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렉탱글 골뱅이 10,10 그리고 치수를 제가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문자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요거는 이제 잘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기만 합니다. 뭐 이더 텍스트 캐드가 알아서 문자나 얘를 알아서 뺀다는 얘기죠. 어로우로 놓으면 화살촉을 바깥으로 뺍니다. 그럼 문자를 먼저 빼고 화살표 냅둡니다. 보스 텍스트 앤 에로 둘 다 빼버립니다. 얘를 놓으면 문자는 반드시 보조선 안에 위치합니다. 이렇게요. 문자가 반드시 보조선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프레스 억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if there isn't 만약에 아니다. 서프레스 에로 화살촉을 억압하기네요. 만약에 there they don't fit inside extension line. 즉 화살표가 이 안으로 못 들어갈 때 억압해 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화살표가 안 그려집니다. 화살표는 그려야 돼요. 안 그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텍스트 플레이스먼트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 리더를 쓰면 돼요. 자, beside the dimension line 그러면 바깥쪽으로 빼란 얘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디로 나가나요? 두 번째 옆으로 나갔죠. 첫 번째, 두 번째 옆으로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어디 옆으로 가요? 두 번째 옆으로 갑니다. 이때 공간이 협소하면 오버 디멘전 라인 위에 위드 리더 지시선과 함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시선과 함께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공간이 협소하면 지시선과 함께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근데 without 리더 그려버리면 안 돼요. 얘가 어느 건지 모르거든요. 치수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10mm 아니다. 안 그러시나요? 자, 그러면 라인 옵셋 10mm 잘 안 보이네. 여기는 자, 어때요? 내가 이걸 마음대로 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 이래 놓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래 놔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랑 함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시선이랑 함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지시선과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좀 극악, 좀 나쁜 예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러면 다 눈에 보이잖아요. 아, 여기가 얘, 여기가 얘 이렇게 나오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뭐냐면 바로 여기요. use overall scale. use overall scale. 이게 뭐냐면 축척이에요. 치수 축척입니다. 얘가 치수 축척이에요. 얘를 맞추셔야 돼요. 얘가 안 맞으면 말짱 꽝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도면을 그릴 거예요. 자, 렉탱글 골뱅이 단시 100천 만 콤마 8천 만에 8천짜리를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렉탱글 420 콤마 297 옵셋 10mm 스케일 60배를 키운 거죠. 이동하기 대략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치수 기입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보이나요? 이상하죠, 그죠? 확대 있나요? 근데 이 상태로 보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뭐가 문제일까요? 축척이 안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축척 맞춰야 돼요. 자, 중심선입니다. 이거 라인인가요? 중심선인가요? 확대. 중심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 뭘 써야 돼요? LT 스케일을 써야죠. 라인 타입 스케일.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 얼마를 써야 돼요? 축척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쓰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축척이 1대 60이에요. 60 나누기 2 또는 60 나누기 3. 그러면 LT 스케일 값은 20에서 30 사이. 그럼 25. 나오는 거 맞습니까? 치수 축척도 적용해 줘야 돼요. 모디파이. 아까 여기 이 값을 줬으니까 빼고 얼마를 줘야 돼요? 이 값에 축척이 60이니까 60을 줘야죠. 얘는 1대1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문자 보이시죠? 물론 좀 작기는 해요. 근데 얘가 A3에 출력했을 때 딱 2.5mm로 출력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문자 크기를 얼마로 주라고 그랬어요? 2.5mm로 주라고 했죠. 라인, 자, 화살표의 크기 2.5mm, 문자의 크기 2.5mm. 그리고 축척을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면을 그릴 때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치수 축척을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10분 쉬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시죠.